안녕하세요. 저는 보드마원에서 수학 강좌를 맡고 있는 이재호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정 강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강좌는 1학기 수학상, 2학기 수학하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좀 이렇게 엄밀하게 나눈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강좌는 크게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상은 위에 크게 세 단원, 수학하도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학상, 하를 합쳐서 총 6개의 대단원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배워 나갈 겁니다. 자, 단원 이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다항식, 방정식, 집합, 경우의 수 이러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들은 이후에 나오는 수학 과정에서 계속 활용돼요. 이후에 수학 개념을 배우는데도 활용이 되고요. 이후에 수학의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만든 문제들 푸는데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자체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배울 수학 과정들에 대해서 좀 탄탄한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고 잘 익혀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7월에 제가 강의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다항식 파트인데요. 대단원 1단원 다항식 파트를 어떤 식으로 쪼개 들어가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부 꼭지들이 많죠. 다항식 한 단원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다항식 부분은 조금 더 적은 부분이에요. 좀 세부 주제들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각각 세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무엇이고 또 이 개념에서 파생된 문제 유형은 무엇이며 그 유형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학을 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학 강사로서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추론 능력, 추리, 논증 능력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것은 대입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위해서 이제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대입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 대학 어떻게 가는데? 크게 두 가지 있죠. 정시, 수시. 자, 정시랑 수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수학을 정시, 수시를 위해서 배운다? 조금 이상하죠? 좀 바꿔볼게요. 수시는 뭐예요? 내신을 대비하는 거죠. 정시는 뭐죠? 수능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수학 강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뭐다? 내신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강좌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어떠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익혀서 요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대비입니다. 내신 대비. 자, 지금 제가 문제 두 가지를 좀 들고 왔어요. 이 문제들은 뭐냐? 과천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능 문제 중에 딱 한 두 가지 정도를 들고 와 봤는데 좀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보세요. 좀 간단하죠? a 플러스 b의 3승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3승을 간단히 하면 객관식 문제예요. 밑에 보기 5개 있고 그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들을 보면 되게 간단한데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몇 줄이에요? 한, 둘, 셋, 넷, 다섯, 6줄. 일단 줄 수도 6줄이고 읽어보면은 두 함수 fx 어쩌고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만날 때 두 점 a, b의 x값하고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3일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읽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읽는 데만 한참 걸려요. 제가 이거 왜 두 개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를 갖고 왔느냐? 사실은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논술형 중에서도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쉬운 문제도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학교 시험 몇 분이에요? 1시간 이내죠? 수학 시험인데 1시간 이내예요. 수능처럼 100분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길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앞선 문제들은 단순히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야, 좋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좀 아껴서 좀 뒷문제에서 좀 잘 생각을 하고 좀 요것도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서술하시오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끼고 여기서 좀 풀어나가는데, 자, 아끼는 방법은 뭐예요? 많이 풀어보면 돼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스킬들을 체화해서 많이 풀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탁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아꼈으면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 강좌에서 이거는 문제가 길죠?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자, 이해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 이런 문제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맞닥뜨렸다 할 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래, 읽어보면 그래도 풀리더라. 하나씩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과 뭐야, 이거는 내가 못 풀어 하고 생각하는 학생은 일단 그 문제도 풀고 못 풀고가 나뉠 뿐만 아니라 추후에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챌린징한 문제를 풀어야 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문제만, 위의 문제만 반복해서 풀게 되어서 점점 더 수학 성적의 격차가 나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다 라는 것들을 수학 시간에 좀 재밌게 그리고 조금 세세하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직접 이거 풀어보니 별거 아니구나, 실전에 만나서도 이거 이렇게 길기만 길었지 잘 읽어내면 나도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부분을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좀 내신 대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수능 대비에서 좀 얘기를 해 봐야겠죠. 수능 대비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 수능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직접적으로 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간접적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모르고 그냥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에서 수능이 나오니까 그럼 나는 학생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해야겠다 하고 그 부분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서는 그 위의 과정들을 제대로 익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두 상수 A에서 함수가 나오죠. 일단 함수가 나오고 여기 뭐예요? 곱셈 공식 형태로 함수가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또 3차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함수 개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역함수 개념이 나오고 합성함수의 개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들 하나하나가 언제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미분 문제니까 미분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막힐 겁니다. 막히고 막막하고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할 거예요. 문제를 이걸 풀어줘도 이해를 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각 개념들에 파생되어 있는 성질들을 제대로 익히고 체화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조금 더 거기 더해서 여기서 요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더해진 개념까지 섞어서 문제를 만들게 될 거예요. 여기는 확실하니까 이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후 단원도 그 이후의 수학 과정도 무난하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개념반은 그러면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느냐? 중학교 수학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 혹은 뭐 중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개념 혹은 뭐 공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유형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을 한번 경험해본 학생들, 경험해봤기 때문에 굳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유형이나 심화에 좀 치중을 하고 싶다. 그리고 혹은 중학교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중학교에서 뭐 수학이 상위권 성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유형 심화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면, 뭐 개념반이라고 해서 유형 숙달 실전 연습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개념 학습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두죠. 수업 시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개념 학습에 조금 시간적 비중을 많이 두고요. 관련해서 학생별로 자신의 난이도에 맞는 학습지를 좀 보충을 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비중이 좀 줄어들더라도 학습지를 통해서 유형을 보충할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또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주일에 실전 연습을 하고 또 오답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거는 오답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오답에 관련되어 있는 또 추가적인 유형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형 심화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해서 좀 과하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싶으면은 개념 학습 같은 개념에 좀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유형이라든지 심화 학습에 비중을 늘려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대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좀 당하지 않는 그런 연습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형 숙달을 하고요. 실전 연습도 내신 유형의 문제집 혹은 그 다음에 수능 유형의 문제집을 매주 줘서 그 문제를 풀고 오답에 관련된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보듬학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강좌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